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장상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고 피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 소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오늘 소개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2012년도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음식물 섭취나 이동조차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거쳤고 위자료 수천만 원,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4억 8,307만 8천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은 만큼 그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며 환수조치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미 합의한 향후치료비와 건강보험의 문제.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4억 8,307만 8천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소진한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합의금 받았잖아 라는 논리로 향후치료비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환수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합의금 범위 내에서는 자비로 치료받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인데 이 초과분까지 건강보험에서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 3. 관련 법률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제57조.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제57조입니다. 제58조 구상권 조항.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3자 가해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손해배상금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제57조 부당이득금 징수 조항.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이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손해배상금 합의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중복하여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4. 판결의 핵심 향후치료비를 초과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능.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자비로 사용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당시 인정받은 항목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은 각기 다른 손해 항목이며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거나 급여 중단 조치가 가능한 항목은 그 손해배상금의 동일한 성질의 항목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인정받은 향후치료비 한도 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이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5. 실무 포인트.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문구.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합의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삽입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중증 후유장애나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은 향후치료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음을 전제로 본 합의에 응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나 급여 중지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6. 정리. 건강보험 치료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도 그 합의금으로 실제 치료를 받고 소진한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은 손해배상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와 성질이 동일한 항목의 범위 내에서는 급여 제한 및 환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 시 항목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문구 삽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병 치료 감기, 대상포진 등은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이후 건강보험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했으니 더 이상 치료받지 말라는 식의 건강보험공단 대응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사용한 향후 치료비 이후 초과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실제 사례와 함께 손해사정사의 시선에서 보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문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장상기였습니다. 무료 상담 010-7392-0053 감사합니다.